파리대책이 터졌을 때 서울 부동산 상승이 끝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은 무조건 샀어야 돼, 이 기간은. 자, 이때도 20%나 저평가가 돼 있어. 대책 나온다고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왔냐? 지금은 역사적 20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의 저자 리치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네. 뭔가 알 수 없는 네. 그래프들이 차트가 엄청 많죠. 네. 있는 차트를 지금 열었습니다. 네. 요 차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각 시도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차트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이것만 가지고 잘 해석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를 클릭을 하면 보시면 인천은 이렇게 움직여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십자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왼쪽으로 빠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렇죠. 안 좋아지는 인천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매매 전세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떨어지는 거고. 완전 박살나는 요쪽에 있으면 매매 전세 같이 다 떨어지는 거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잠깐 근데 그래프가 그렇게 갔다 온 적도 있네. 갔다 온 적도 있죠. 이거는 이제 옛날 때니까요. 옛날 금융위기가 2003년 12월 달부터 이제 2009년 3월 달까지 차트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매매가와 전세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매 전세 흐름 차트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증감률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그래서 매매. 그래서 월별로 파란색이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빨간색이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빽게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렇죠. 요게 막대가 증감률이고요. 요걸 그냥 지수로 한 요 차트선이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쫙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2008년 10월 달까지는 다 빨겠죠. 그러다가 벌겋게 달아오르다가 11월 달부터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저때 아주 그냥 창밖을 보면서 엄청 심란했어요. 저 시기에. 그리고 이 차트는 뭐냐면 이 차트는 저평가 지수 차트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만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2009년 3월 2009년 3월 마이너스 3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7.3% 고평가가 됐다는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37%나 고평가된 거예요. 저 때는 사면 안 돼요. 저 때는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평가 순위가 있죠. 그래서 각 시도별로 2009년 3월 18일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어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렇죠. 정리한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그렇잖아요. 저평가된 곳은 사고, 고평가된 곳은 팔아라.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라는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된 건 뭐냐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면 돈 벌었고, 지방에 투자했던 거 2014년에 수도권에 샀으면 돈 벌었다는 거죠. 서울에 강남에 샀으면 그렇죠. 근데 지나 놓고 보면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말씀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말을 믿어. 아니 물론 이제 그 감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촉을 데이터화하고 비주얼화하고 어떤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정확하게 저는 리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8년, 한 5월, 6월 달. 자, 그러면 보시면, 경기, 인천, 서울이 꼴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되게 고평가,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더 고평가의 시절이란 거죠. 근데 그 고평가의 정도가 경기도가 마이너스 26%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서울은 엄청 고평가예요. 엄청나게 고평가죠. 그러니까 고평가된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은 팔았어야죠. 그 당시. 맞죠? 이 데이터로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세금 때문에. 그렇죠. 알긴 나도 팔고 싶은데 못 팔아. 자, 그러면 반대로 어디가 지금 그 시절에는 전남,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대구, 부산 다 지방이죠. 근데 걔네도 네. 1%, 3%니까 네. 전남을 샀으면 좀 크진 않죠. 네. 네, 그렇죠. 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때서부터 네. 2014년까지 네.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2014년 한 뭐 5월달 정도로 가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매매 가격 증감률 누적 순위가 있습니다. 네. 1등이 누구예요? 경남. 아까는 서울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전 기간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기간에서는 2008년부터 네. 2014년까지는 경남이 그렇죠. 가장 많이 올랐네. 그렇죠. 누적 증감. 경남, 부산, 제주, 대구 다 지방이라는 거죠. 아까 맞아요. 그렇죠. 네. 아까 네. 저평가된 그 네. 지방들이 여기 기록에 와 걔네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역으로 인천, 서울, 경기는 어때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트에 갔어. 네. 맛이 갔죠. 맛이 갔어. 자, 그런데 네. 2014년 5월달 기준으로 저평가 지수 순위를 보면은 1, 2, 3승이 누구예요 또? 다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경기, 다시, 서울, 인천이잖아요. 네, 올라왔네요. 숫자가 몇 프로예요? 50%. 경기랑 서울은 매매가가 50%랑 저평가된 거예요. 전세가 대비. 전세가 대비. 그럼 어떻게 돼요? 갈아타야죠. 서울로 와야 돼. 서울로 와야죠. 그래서 데이터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거 보여줘. 지금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과거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죠. 지금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야, 이 풀 차트가 진짜 네. 갔다가 이게 어떤 가역성 비가 이게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얘는 네. 매매 전세니까 자력처럼 확 붙었다. 그렇죠.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다. 네, 진짜. 다이나믹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심리가 어느 정도 보이겠는데. 보이죠. 예, 전세가 여기 지금 막 세게 그럼요, 가는구나 그럼요. 이런 게. 네. 되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동산 공부하면 네.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매매가는 매매가대로 또 전세가는 전세가대로 갈 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한눈에 딱 해서 서로 비교 분석을 어느 해야 영향력이 되는데 있는 일종의 대체제 역할을 수요 측면에서 하고 그렇죠. 공급 측면에서도 하는 게 매매 그렇죠. 전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네. 대체되면서 압력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서 네. 플라워 차트라는 걸 제가 만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설명 좀 보시면, 해주십시오. 자, 가장 최신 기준으로 네, 저평가 1등이 누구냐? 충북입니다. 충북. 충북 14.5%. 어. 그 다음 전북이고요. 충남, 인천, 경북. 인천도 아직 경남. 지금 기회윤이 있네. 네, 데이터로만 자, 봐서는. 이렇게 저평가고요. 네. 자, 그리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사람도 한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아파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니치를 만들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거 보고 이것만 충북 지금 살아가면 안 안 된다는 된다는 이거지. 거예요. 뭐냐면 자, 저평가라 그래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 저평가지만 이게 50%까지도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까는 보면 마이너스 그렇죠, 37%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저평가가 된다는 건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고 하락이 있지만 이 하락할 수 있는 강도는 계속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고평가여도 계속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버블은 대중의 탐욕은 계속 가니까요. 그렇지. 네, 그렇죠? 버블은 터질 때까지는 계속 맞습니다.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동안 저평가가 어디고 고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거 말고도 제가 만든 또 저평가 인덱스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고 미분양 보고 입주 물량 보고 또 인구 이동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주의해야 될 때도 보니까 주의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지금 예. 제주도가 보시면 예. 꼴등이에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17.9%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거의 20% 가까이 고평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세종도 지금 한 16.8% 정도 고평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6.1%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울산도 5.3% 정도 고평가 되어 있고요. 네. 대구 고평가 되어 있고, 부산, 광주, 요 정도고요. 살짝 리스키한 구간들로 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지역들은 신규로 투자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저평가된 데는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더 이상 팔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사지는 않더라도 들고 있던 거를 한참 저평가 되고 있는데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꼭 존버해야 될 네, 타이밍이네. 데이터로 뭐 좋은 지역을 고를 수도 있지만 네. 또 내가 뭐 힘들게 갖고 있던 지역을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만 네. 이거는 답변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서울에 지금 살짝 위험한 구간으로 저거만 보면 보이잖아요. 네. 서울이 과거에
저평가 지수 순위가 네. 그러니까 진짜 사면 제일 안 됐던 시점은 저희 몇 프로까지 갔었을까요? 아, 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네. 요거는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 데이터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네. KB로도 다시 한번 최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긴 데이터의 어떤 네, 기준이 원소수가 다 다르니까 약간 좀 다를 수 기준이 있죠. 다르다 보니까 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네. 꼴등이 누구냐면요. 서울로 바뀌었네. 서울이에요. 제주가 아니라 서울. 제주가 아니라 서울이요. 네. 네, 서울이 14%입니다. 서울이 지금 그럼 되게 네. 위험한 상황일 수도 되게 있는 위험한 거예요. 상황인 거죠. 이걸로 보면. 예, 이걸로 보면. 음. 네, 근데 뭐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역사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저평가 지수 추이 차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파리 대책이 터졌을 때 네. 상당수의 많은 부동산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 부동산 상승이 끝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리치고로 이 저평가 지수 추이 차트를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저평가 지수 차트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예,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20년 자료가 이렇게 딱 예. 그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나온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위에 있으면 저평가, 예. 밑에 있으면 고평가예요. 고평가 자, 기간이 엄청 길었네. 자, 고평가는 서울은 마이너스 87.3%까지 고평가가 됐었습니다. 언제? 2008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10몇 프로는 네, 잽도 안 되는 거죠. 잽도 지금 안 이제 돼. 보시면 지금 17.8% 고평가예요. 네. 자, 그런데 네. 자 보시면 과거에 한 언제 이때에서부터 2007년 1월 달에서부터는 사실 엄청난 고평가 구간이었어요. 엄청난 고평가 네. 구간이었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가장 고평가 구간이었잖아요. 네. 언제 제일 쌌냐? 2001년 9월. 네. 네. 저 시절 기억납니다. IMF를 극복했네 안 했네 이런 그렇죠, 기사가 그렇죠. 나오고 맞아요. 예,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리고 언제서부터 다시 저평가로 들어갔냐? 2003년 10월 달에서부터 다시 플러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3년 10월 달에서부터는 매매가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저평가가 됐냐? 2016년 2월 달까지 계속 저평가가 굴을 판 거네. 굴 판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요 기간은 무조건 샀어야 돼, 이 기간은. 그리고 2017년 8월 달이 언제냐면 이때요, 이때. 네, 이때. 그때도 22. 자, 이때도 20%나 저평가가 돼 있어. 네. 자, 이렇게나 저평가 되어 있는데 대책 나온다고 안 사면 안 된다. 대책 나온다고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 잠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걸로 봐도 그 당시에는 저평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왔냐? 지금은 역사적 20년의 평균치만큼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이제 올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전망을 할 때 제가 상저하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별로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고평가는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 아마도 저는 한 60%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이번 상승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버블의 심화가 네. 멈춰서고 네. 다시 이제 버블이 축소되고 네, 네. 시장이 그런 형태로 가지 그렇죠. 않겠냐. 네, 네. 아직 40 남았네. 뭐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대중의 탐욕은 또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네. 알 수가 없어. 네, 심리라고 하는 건 알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고 네.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뭐 말로 그냥 뭐 어느 정도 고평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숫자와 데이터로 지금은 지난 20년 중에서 지금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17.8% 고평가 되어 있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저평가 지수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럼 다른 저평가 지수에 대해서는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네.